한동훈, 이재명. 안녕하세요, 사과섬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 그리고 근황, 그리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는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는 핸드폰은 이제 요 아이로 쓰고 있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핸드폰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았다. 이제 아이패드로는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촬영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간간히 이제 근황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시험 얘기부터 해볼까요? 첫째 날에 일단 시험 봤던 거는 세계사하고 확통이었습니다. 세계사 시험지를 꺼내볼까요? 일단 세계사는 한 2일 정도 좀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수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한 2등급 정도 나오면 2등급 정도 걸치거나 재수가 없으면 3등급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을 하지는 않습니다. 확통은 좀 억울하진 않은데요. 조금 슬프다고 해야 되나? 이게 깨끗하죠. 예, 채점조차 점수를 매기지 않았고요. 이유는 수투와 확통을 같이 하기에는 제 수학 실력이 울랄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었다. 포기를 했습니다. 전날 수학학원에 가서 수행 준비했던 거 플러스 기초 다시 쌓는 과정을 했는데 못해서 거의 7시간 정도 욕을 먹으면서 정말 쌍욕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달라지는 건 없었고요. 저는 정말 최악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위기였는데요. 이제 한국 지리랑 영어를 봤습니다.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시험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객관식도 어려웠는데 서술형이 중학교 내신스러웠다. 이제 한 지문을 길게 주고요. 그 틀린 거 밑줄을 그어놓고 한 10개 정도의 그 선지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어법상 틀린 걸 고르고 이유를 적으라,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멘붕이 터졌고요. 원래 시험 형식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따라오던 시험 형식에서 좀 벗어난 거지 같은 문제가 나왔고 객관식 또한 윤석열 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망했다. 정말 영어를 이렇게 망해본 건 되게 오랜만이라서 1일 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결국 이실직고 했고요. 저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걸로 치고, 의외로 한국지리는 전날까지도 다 못 끝냈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좋아서 잘하면 2등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차도 아쉽지만 일양저양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 자, 3일차부터가 문제인데요. 사회문하고 일본어를 봤습니다. 자, 일단 저희 국적은 일본에 가깝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로 일본어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들어왔던 J-POP, 그리고 우리 이 민트 색깔의 머리를 갖고 계신 하츠네 미쿠의 또 한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엔간치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일본어가 학교 시험치고는 어려웠어요. 공부를 안 했으면 정말 20점, 30점이 나올 만한 그런 시험이었는데 다 맞은 줄 알았어요. 다 풀고 서술형까지 한 번의 막힘도 없이 착착착 체크를 하고 혹시 몰라서 2번 정도 검토를 끝낸 다음에
애들하고 답을 맞춰보는데 세상에 일본 동전에 벼가 들어가 있는 동전이 50엔이 아니고 5엔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리고 약간 한자를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한 폐해 때문이었을까요? 그 일본에서 만이라는 단위 이지만엔이라고 하는데 그 이지만이라고 할 때 만이라는 한자를 쓰니까 그냥 만이라고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 모시기 모시기라고 써있는 선지를 골랐는데 마지막 검토를 하는 그 동안에 30초가 남았는데 3번 선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틀린 게 없어. 답이 두 개야. 근데 바꾸면 보통 틀리잖아요. 그래서 안 바꿨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있지만엔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만엔이라고 써있던 저의 선지는 틀린 거였어요. 바보같이 객관식 두 개를 틀려버리면서 일본어 선생님의 신임마저 잃어버린 저는 자신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일본어는 뭐 망할 수 있죠. 실수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했으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쉽지만 많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3문을 채점했습니다. 와, 전날까지 사회문화 문제만 정말 거짓말 안 치고 500문제는 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중간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꼬아서 내실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하긴 했어요. 내가 걸러질 줄은 몰랐지. 지금도 충격적이네요. 등급은 뭐 당초에 1등급을 예상했지만 1등급은커녕 뭐 2등급도 어려울 것 같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에는 이제 수학과 뭐 맞더라? 윤사를 봤는데요.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수학 정말 오랜만에 앞장을 다 맞았어요. 와우! 이게 뭐가 놀랍냐?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되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저번 중간고사 때 1번부터 틀리고 6번도 틀리고 개 지랄을 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찍어서 존나 많이 맞았다. 존나까지는 아니긴 한데 많이 맞았고 많이 풀었다. 저번 시험에 비해서. 앞장을 실수 없이 다 맞았다는 것. 여기에 좀 의의를 두고 수학을 넘어갈 건데 정말 레전드인 부분이 있습니다. 윤사가요 92.6이라는 경이로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시험 난이도 존나 어려웠어요. 장담하건데 윤사를 수능 과목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시험지를 봤을 때 저랑 비슷한 점수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내신다고 이미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여서 교과서에서 선지가 나올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문제를 보고 기함을 토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상가들의 주장이 틀리게 짝지어진 걸 골라라 했는데 플라톤의 상기설 주장이라고 써놨어요. 교과서, 마더텅, 수특 모든 문제집을 다 뒤져봤는데 상기설이라는 말은 못 찾았거든요.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상기설이 나온 게 아닐까 하고 교과서 뒤쪽 그 단어 모음 단어 찾는 거 있거든요. 찾았는데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상기설이라는 단어가 표현된 적이 없는데 이런 단어가 나왔다. 물론 전 맞았습니다. 다른 선지가 너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거야 뭐 그렇다 치고 제일 기겁했던 부분은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시문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B 부분 교집합 분에다 무슨 선지를 넣어놨냐면 철학적 진리와 계시된 진리는 모순 없이 모두 양립할 수 있다를 넣어주셨는데 이거는 윤사를 교과서로만 공부한 친구들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고 수특을 풀어서도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이며 마더텅을 풀고 어느 정도 그 두 철학자에 대한 맥락상의 이해가 완벽하게 된 사람만 추측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신 시험 문제에 내셨다는 것.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수강생의 과목에서 과탐도 아니고 이렇게 낼 수가 있나. 물론 저번에도 그렇게 내셨어요. 평균이 40점에서 30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전교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사를 본 날에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잘 봤어. 2개밖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작정을 했습니다. 아, 쌍윤을 해야겠다. 자요. 자, 다음 마지막 날이죠. 오늘인데요. 독서. 이거 벌써 틀린 게 보이는데 저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점수가 나왔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학원에 다니면서 시켰던 모든 과제 정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고요. 전날 밤까지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어려웠는데 어려웠던 거에 싹 다 낚이면서 그냥 기본적인 국어 실력 자체의 폐해가 드러나는 시험이었고요. 정말 끔찍한 상황인 게 저번 시험이 1등급이었는데 2등급은커녕 3등급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멘붕 상태였고요. 정시를 조금 다짐하게 되는, 다시 한번 굳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험은 생활과 과학, 문과 전용 과학이죠. 이거 채점 아직 안 했거든요. 채점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 자체는 절대평가 과목이었고 공부를 할 시간이 전혀 없었으며 공부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 한번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안 해요. 다만 80점이 넘어야 A가 나오는데 과연 얼마나 잘 찍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1, 3, 5, 1. 첫 번째 장부터 4점짜리를 틀렸습니다. 4, 5, 4, 1, 3 4, 5, 4 2, 1, 3 약간 위험해졌는데 18번에 3번 10을 바꿨는데 바꿔서 틀렸어. 괜찮아요. 1, 18 5 4점 8점 11점 7점 응? 개 잘 봤는데요? 잠깐만. 씨발 이거 안 샀구나. 병신. 씨발. 이 반올림 해서 78점이 나왔는데요. 정확히는 77.7점이 나왔어요. 777점이 나왔는데 2.3점 차이로 A가 안 나왔네요.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됐는데 뭔가 답지에 오류가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네, 이렇게 제 채점과 함께 여러분과의 3학년 첫 시작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있는 힘껏 광대짓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